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컬리의 상장 철회, 그 밖에 다른 대여급 공모주들도 씨가 완전히 말랐고 특례 상장을 노리고 있는 적자 기업들은 실적 우려로 인해서 상장 요건을 올해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올해 공모주 시장 작년의 빙하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런 와중에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찐 공모주 투자자들이실 거라고 보고요. 올해도 옥석 가리기 같이 잘해서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23년의 첫 타자, 초소형 종목이라서 조건은 괜찮았던 그 한주 라이트 메탈의 수요 예측 결과를 같이 볼 텐데요. 기업 분석 내용은 제가 지난 주말에 따로 업로드를 해뒀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점 정리만 다시 하고 갈게요. 알루미늄 주조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경량화, 자동차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알루미늄의 무게가 주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량화 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현대차뿐 아니라 GM, 포드,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수출 비중이 50% 이상에 달하는 회사였습니다. 다만 전기차 부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훨씬 높여야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측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구주 매출이 35%나 된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는 한데 엄청나게 소형 종목이라는 게 메리트였죠. 시가총액도 1,000억 원 미만인데다가 유통가능 금액도 공모가 상단 기준 232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공모가도 유사 기업들 중에 사업 내용이 가장 비슷한 세아메카닉스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상단이 조금 열려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공모가 밴드가 2,700원에서 3,100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매우 낮고 그렇다면 수급이 붙기 좋은 조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T3처럼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참여는 해볼 만한 조건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죠. 경쟁률은 998.90 대 1을 기록합니다. 1000대 1 미만이니까 높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워낙 최근 공모주들의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들과 비교하면 괜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핀텔부터 해서 바이오노트까지 최근 공모주들의 경쟁률, 그래프로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가 쉬우시겠죠? 그리고 작년 전체 IPO 평균 경쟁률이 832대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전체 평균보다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기관들이 얼마에 신청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밴드 상단인 3,1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85.72%입니다. 근데 초과 비율은 7.75%로 낮은 수준이긴 해요. 그리고 하단과 하단 미만의 비율이 또 건수 기준으로 14.32%가 존재하니까요. 아주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공모가를 아주 매력적으로 봤다고는 평가할 수가 없겠네요. 의견이 조금 갈린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이 상단을 써내기는 했지만 그 이상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분석을 한 거니까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건수 기준 3.24%, 수량 기준으로는 3.90%.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가 좋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경쟁률도 애매하고 분포표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확약 비율이 또 아주 낮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상단을 써냈기 때문에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3,100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도 공모 규모는요, 약 202억 원 밖에 안 되고 시가총액은 또 약 603억 원에 달하는 그런 초소형 종목이 되겠어요. 청약은 내일부터 11일까지 이틀 진행되고요. 환불은 다행히 이틀 소요되고요. 상장은 1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TMC하고 동시 상장 예정이에요. 자, 이 회사는 구주 매출 비중이 35%로 매우 높은데 이 보유한 주식을 이번 기회에 팔고자 하는 주체는 유진 에버베스트 사모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모펀드는 한주 라이트 메탈을 좀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기업이니까 IPO를 기회 삼아서 엑시트하는 게 어쩌면 맞는 거겠죠. 오히려 구주 매출을 통해 주식을 팔아주기 때문에
상장일에 기존 주주 유통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이 38.5%인데요. 그 중에 기존 주주 비율은 5.05%입니다. 류동엽 주주와 유암코 사모그린 사모펀드, 그리고 개인 주주 4명이 있는데요. 유암코 사모그린 사모펀드는 사실 구주 매출을 통해서 엑시트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상장 후에 팔기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상장일에 매도할 가능성이 좀 매우 크겠고요. 또 류동엽 주주의 매수 단가를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진 에버베스트가 투자한 전환사채 70억 원 중에서 40억 원을 류동엽 주주에게 양도했다고 하거든요. 해당 전환사채는 21년에 모두 보통주로 이미 전환이 됐고요. 그때 전환가액은 1,763원이었습니다. 네, 공모가와 계리율이 75.8%나 되기 때문에 류동엽 씨도 상장 직후에 바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장일에 조금 더 주가를 올리고 팔 것이냐, 아니면 공모가 근처에서 바로 던질 것이냐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기존 주주 비율은 5%대로 낮은 편이고 공모 주주의 비율이 33.44%로 매우 높아요. 그래서 기존 주주보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경쟁률은 998.9대 1.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하면 비교적 높게 나온 편이고요. 전체 평균으로 보자면 높은 건 아니고 조금은 애매합니다. 신청가격 분포표상 밴드 상단 이상이 거의 다였는데 초과 비율은 7%대로 좀 낮았고요. 어쨌든 상단 이상의 비율이 8%를 넘기 때문에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3,1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 3.9%로 낮았어요. 기관들도 단기적으로 접근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38.5%, 기존 주주 비율은 5.05%로 낮은 편이고요. 기존 주주들의 매수 단가는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인 것으로 추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 초반대고 시가총액이 600억 원대라는 게 굉장한 메리트가 되겠네요. 자, 최근 상장한 공모주들 중에서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을 데려와 봤습니다. TFE, 핀텔, SBB테크, OSP, 이노룰스가 있는데요. T3와 동시 상장으로 좀 아픈 성적을 받아들여야 했던 TFE를 제외하면 모두 상장일 고가 기준으로 30% 이상의 수익 구간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종목들만 또 살펴보면요. 펨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저스템, 핀텔처럼 굉장히 아리송했던 종목들도 다 고가 기준 30% 이상의 수익 구간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서 보자면 규모 조건은 괜찮은 게 맞다. 수익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은요. 무엇보다 공모가가 좀 적정한 수준인지 수익을 노려볼 만한 가격대인지 그런 기본적인 분석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비교를 다시 해봤습니다. 유사 기업들의 오늘 시가총액 기준의 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아메카닉스는 30배가 넘고요. 서진 오토모티브는 10배 미만이에요. 편차가 좀 큽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끼리도. 그래도 이 중에서 알루미늄 주조기법을 바탕으로 자동차 경량화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내용이 좀 가장 비슷했던 기업은 세아메카닉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세아메카닉스는요, 자동차 부품보다는 아직 전자, IT 쪽 부품의 비중이 훨씬 높고 전기차 부품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주 라이트메탈보다 높기는 합니다. 근데 전기차 부품 분야의 매출액 규모만 놓고 보면 또 한주 라이트메탈의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세아메카닉스의 주가가 좀 다른 자동차 부품사들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이유는 우선 LG 엔솔의 투자 확대 소식에 같이 상승을 한 부분이 있고요. 세아메카닉스는 LG 엔솔을 통해 현대차의 친환경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르쉐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포르쉐 IPO 소식에 연일 급등세를 보였었으니까. 그래서 세아메카닉스의 퍼 30배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 친환경 부품의 비중이 거의 없는 서진 오토모티브의 퍼 9.87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기대 주가를 계산해 볼 때 세아메카닉스와 서진 오토모티브는 제외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23년 예상 순이익 51억 원에
나머지 유사 기업들의 평균퍼인 18.35배를 곱하니까 평가시가총액은 936억 원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당 평가가액은 4,815원, 공모가 3,100원 대비해서 플러스 55% 수준입니다. 근데 예상 순이익을 미리 땡겨서 쓴 게 마음에 걸린다면 3분기 연환산 순이익을 적용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주당 평가가액이 4,060원으로 도출이 됩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31% 플러스인 수준. 그래서 저는 30% 정도 좀 수익 구간을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해당 산업의 전망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동차 산업 전망이 올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신규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문 대기 물량이 밀려있다는 점에서 전체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요. 신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부분이 여기서는 더 중요하겠죠. 근데 밑에 써 있어요. 전기차 시장만 떼고 보면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선은 한주라이트메탈의 이번 공모 자금이 전기차 부품 경량화 라인 증설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으로의 좀 매출 증가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연기관 부품들은 현대차 위주로 잘 납품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친환경차 부품도 현대차에 좀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주라이트메탈에 대한 종합적인 제 의견은요. 유통가능 금액과 시가총액 규모가 매우 가벼워서 성과 내기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볍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수익 구간이 나올 만한 공모가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을 기대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분석에 더 충실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한주라이트메탈은 매출액이나 순이익 규모가 꾸준하다는 게 또 장점이었고 유사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건 아니었고 절대적인 가격 수준도 3,100원으로 싼 느낌이라 접근해 볼만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퍼 18배 정도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파킹 통장 이자가 지금 4%를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청약일에 경쟁률과 기대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봐서 파킹 이자보다 안 나올 것 같으면 패스, 그 이상은 벌 수 있겠다 싶으면 적당히 참여해 볼 예정입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표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인데요. 최근 추세가 균등만 참여를 해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계산을 해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EMC와 청약 일정과 상장일 모두 겹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주라이트메탈에 청약이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가볍고 공모가도 비교적 좀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TEMC의 구체적인 결과는 또 빨리 준비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든든히 하세요.